세금도 많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새는 돈 막는 세무지식 세무백과사전 백유석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한이죠. 그럼 누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분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꼭 5월에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몇 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을 저희는 복수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5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많은 세금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있죠. 급여를 줄 때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데 내가 왜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급여를 다 합쳐 계산하다 보니 다시 계산하면서 소득 금액이 커져 한계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벌면 세금도 많아집니다.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 이걸 합산신고라고 합니다. 여러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말고 근로나 이자, 배당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 또 300만 원이 넘는 기타 소득 금액이 있는 분들도 종합과세 대상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보험 모집인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인 점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이 산출되면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납입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해당되니까 빼먹지 마시고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구해지면 이것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세액 감면과 공제제도까지 반영되면 드디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점들 꼭 생각해서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백과사전 백유석 세무사였습니다.